금리 인하는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입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나스닥이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믿고 모아가는 QQQ, QLD, TQQQ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현실은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눈치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외쳤지만 연준의 진짜 속내는 매파로의 무서운 귀환이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둘기파의 상징이었던 월러 이사마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분간 금리 동결은 기본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흔들린다면 언제든 금리 인상의 칼을 빼들겠다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달콤한 환상을 이제는 무참히 찢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관세 폭탄의 공포가 겹치면서 물가가 다시 솟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뛰고 공급망이 막히면서 이 모든 재앙적 변수들이 미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충격일 줄 알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독을 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 공포가 커지면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입니다. 기초자산인 QQQ는 무겁게 짓눌릴 것이고 2배 레버리지인 QLD는 비명을 지를 것이면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투자자들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이미 안정을 찾았습니다. 월러 이사가 과거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유일한 명분이 바로 노동시장의 붕괴 우려였지만 이제 그 명분마저 사라졌습니다. 고령화와 불법 이민자 감소로 인해 신규 고용이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아도 경제가 튼튼하게 굴러가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준의 유일하고도 가장 끔찍한 적은 바로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를 비웃듯 치솟았고 에너지 가격은 불타오르고 있으며 가장 두려운 것은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물가마저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이 일부 품목의 일탈이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마저 목표치인 2%를 아득히 뛰어넘어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는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휴전이 온다 해도 망가진 인프라가 언제 복구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와 싸워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듯 동전을 던져 앞면이 3번 연속 나오면 사람들은 다음에도 무조건 앞면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관세 충격에 이어 에너지 충격까지 연속으로 터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가는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가 각인되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3.5에서 3.9로 폭등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거대한 패닉에 빠져들기 직전이라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 지표는 QLD와 TQQQ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투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과거 2021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역사에 남을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에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고 그때 우리 TQQQ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80%라는 지옥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월러 이사가 금리 인상을 다시 입에 올리는 이유는 그 뼈아픈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독한 결의입니다. 당장 내일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연준 안에서 금리 인하를 외치던 목소리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진짜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폭락하면 레버리지는 다 죽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 공포가 덮치면 당분간 계좌는 처참하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언론은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하며 여러분이 쥐고 있는 황금 같은 주식을 헐값에 빼앗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QLD와 TQQQ를 전량 매도하고 현금을 쥐고 벌벌 떨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장기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이 공포의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QQQ의 핵심 기업들은 미친 듯한 실적과 혁신으로 이 압박을 산산조각 내며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잠시 주춤했지만 AMD와 퀄컴이 폭등하며 나스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성장세가 금리의 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QQQ, QLD, TQQQ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피바람을 몰고 올 때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QQQ를 든든한 방패로 삼아 계좌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로 발작을 일으키며 폭락할 때마다 남들이 두려워 던지는 QLD와 TQQQ의 물량을 맹수처럼 과감하게 주워 담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뒤집어 말하면 돈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 가치가 타들어가는 이 혹독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완벽하고도 유일한 생존 전략은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위대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은 고작 금리 몇 푼에 꺾일 얄팍한 테마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대중의 공포와 피를 먹고 자라는 잔인한 곳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 케빈 워시의 등장, 월러 이사의 매파적 변신, 널뛰는 육아와 중동의 화약고, 이 모든 끔찍한 뉴스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차트 위에 남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질 소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본질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파토가 나든 극적으로 타결되든 단기적인 흔들림에 우리의 귀한 자본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QQQ, QLD, TQQQ는 단순한 티커 알파벳 4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발전의 최전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우리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의 자본을 복리로 증식시켜주는 마법의 티켓입니다. 하락장이 두렵고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주식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간절히 갈망한다면 이 피비린내 나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부딪혀 견뎌내야만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장의 혹독한 테스트입니다. 훗날 계좌에 찍힌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며 지금 이 순간의 공포를 웃으며 안주 삼아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을 믿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